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날씨 좋은 날엔 시장에 종종 갑니다. 거기서 야채, 과일 더미, 모든 가득 쌓인 식재료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잔뜩 삽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 좀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 요거 한 박스 다 주세요. 어이쿠, 손도 크네. 알았어요. 집에 와서 앉아 하염없이 콩나물을 다듬어요. 이걸 다 다듬어 미더덕 넣고 찜도 하고 콩나물 잡채도 할 겁니다. 다 하면 반찬통에 나누어 배달 갈 거예요. 저 음식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친정아버지 가게에 갖다 드리고 저도 먹을 거예요. 원래부터 손이 컸냐고요? 아닙니다. 남편이랑 2년 살면서 요리는 아예 통 크게 시작했어요. 30대 남편은 결혼 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결혼 후엔 직원들 점심 제가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미나리철엔 각종 미나리 요리, 소뚜껑 삼겹살도 맛있게 구워주고 비빔밥을 해도 시원하게 비비곤 했죠. 가끔 우리 신랑만을 위한 도시락도 싸곤 했어요. 특히 색색의 김밥을 남편에게만 슬쩍 주면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와, 내 건 김밥이야? 고마워 자기야. 사이다도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집에 있는 재료로만 급하게 싼 건데 맛있어? 진심으로 지구에서 최고로 맛있어. 남편은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소풍이 참 싫었대요. 시아버지가 조미김에 흰 밥을 말아 싸줬는데 그게 창피해서요. 남편 8살 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외도가 이유였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남편의 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8살 나 학교 들어가기 전 2월에 엄마란 사람이 집을 나갔어. 다른 남자랑 살려고 어린 아들 버리고 간 여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이유로 우린 결혼도 시아버지만 모시고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무척 잘 됐어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죠. 남편은 늘 활력이 넘쳤습니다. 전 집에 있으면서 남편 내조에 전념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의 가정사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조금 하셨는데 저희 사는 모습 보고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최서방, 아침은 먹고 다니니? 일에 바쁜 사람 먹는 거 소홀하기 쉽다. 네가 잘 챙겨주고 있어? 그럼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정도야. 근데 결과가 너무 좋잖아. 나한테 주는 돈이 있잖아? 어휴, 통장 볼 때마다 놀란다니까. 마냥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돈 벌기가 어디 쉬워? 집에서라도 잘 쉬게 해줘. 너도 잘 먹고 건강이 최고야.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아프다고 해서 체했나 싶어 소화제 먹이고 등 찜질도 해줬어요. 체격 좋고 먹는 것도 잘 먹는 사람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좋아하던 안마 의자도 싫다 하고 아침이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 며칠 회사를 쉬라고 했는데 남편은 말을 잘 안 들었죠. 사업 규모가 더 커지는 시기여서 남편은 하루 쉬는 것도 망설였어요. 하지만 몸이 무너지니 남편도 병원을 제 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전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정말 이상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암 말기요? 어떡해. 당장 수술 받아야 하나요? 할게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아니요. 이미 붙어있는 다른 장기에도 암이 퍼졌어요.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요? 거길 제 남편이 왜 가요? 그렇게 젊고 건강했는데. 아닐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의사 선생님. 30대 중반, 날개에 단 듯 신나게 날던 남편에게 죽음이 코앞이라니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누구 도움으로 의자에 앉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꿈이라면 좋겠다 생각하며 눈을 떴는데 놀란 남편이 절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정신 들어? 자기야. 나 암이라지? 가능한 빨리 수술 받으면 돼. 나 이겨낼 거야. 내가 누군데? 어떡하면 좋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망 없다는 것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긴 젊고 살려는 의지가 강하니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겠다는 얘기였죠. 호스피스 병동이라니. 죽음이 가까운 환자에게 고통을 줄이는 치료를 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남편은 일반 병동에 입원했어요. 시한부라는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죠. 전 시아버지와 시고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고모님은 남편을 초등 고학년 때부터 거의 키워주셨어요. 해외에 사시다 귀국하실 때 시아버지 동네에 오셨고 그때부터 남편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성진 씨 얼마 안 남았대요. 수술이 그렇게 급하대? 며칠에 한대? 아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우리 성진 씨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통곡을 하니까 겨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떡해. 이 노릇을 어떡해.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당장 어떻게 돼도 이상할 게 없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님은 거의 까물어 치셨어요. 시아버지는 막 화를 내셨죠. 병원 옮겨보자. 다른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고. 그럴 리가 없다. 성진이 젊어. 안색이 좀 안 좋다 뿐이지 체격도 얼마나 좋으냐. 내가 알아보마. 당장 옮기자고.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여기는 국내 탑급 병원이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를 다 찾아보고 있었죠. 자기야, 나 좀 봐. 우리 얘기 좀 해. 말해, 듣고 있어. 이런 거 그만 보고 내 얼굴 좀 봐봐. 자기 또 울어? 나 못 믿어. 병 이겨내겠다고 했잖아. 이거 봐. 이 사람도 암 말기였는데 살았고. 있지. 자기 호스피스 병동으로 연결해준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대. 치료가 소용없을 거래. 너무 늦었대, 여보. 남편은 얼음처럼 굳었어요. 왜 치료가 어렵냐고, 호스피스가 뭐냐고 꼬치꼬치 묻더니 창밖을 멍하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정할 수 없다고, 절대 아닐 거라고 남편은 소리 지르고 괴로워했어요. 오진이겠지. 때가 어느 때인데 암을 못 고쳐. 나 더 살아야 돼. 너랑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회사랑 직원들 다 챙겨야 한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믿을 수 없어. 안 믿어. 못 믿어. 전 오열하며 남편을 부둥켜 안았어요.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노트북을 박살내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제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건지 누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엉엉 우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착하고 똑똑한 우리 신랑,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라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를 코앞에 닥친 이별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틀 뒤 남편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갔어요. 배에 물이 차 그걸 빼는 시술도 한 상태였죠. 우린 심각한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평소 면회는 시아버지와 시고모님이 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막 화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당장 안 나가? 왜 그래? 우리 자리로 가보니 웬 낯선 여성분이 서 있었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성진아, 진정해.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말 좀 들어봐. 미애야, 저 사람 내보내. 당장! 그리고 남편은 괴로워했어요. 통증이 심해진 것 같았죠. 전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그분한테 일단은 나가달라고 했어요. 분명 남편이 엄마라고 한 걸 들었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진통제가 퍼질 때까지 눈 꼭 감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 마음 어떤지 알았기에 전 마음을 굳게 먹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분 역시나 가지 않고 울고 있다가 절 보더니 와서 손을 막 잡더라고요. 이런 데서 만나네. 나 성진이 엄마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우연히. 우리 성진이 상태가 어때? 자세히 말 좀 해봐.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성진 씨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꼭 오고 싶으면 시아버지한테 먼저 연락하시고 성진 씨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미안하다. 그래도 엄만데 내 새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병원도 못 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성진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8살 아들 버리고 가셨다면서요. 원망도 서러움도 많은 사람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런 절 붙잡고 이젠 연락하고 살자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 살아온 얘기를 꺼내네요. 집도 멀지 않다고 금방 사니까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이제 와 왜 그러는지 찜찜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전 뿌리치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내쫓았어? 응, 간대. 다시는 들이지 마.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진통제가 퍼지자 잠에 들었어요. 힘들고 답답해 바람 쐬러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랑 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치? 거기 장어 맛있지? 내일은 우리 보리밥집에서 만날까? 수제비를 먹든지.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실컷 다녀야지. 무릎에 힘있고 팔팔할 때 다녀야 되는 거야. 아프면 다 소용없다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까는 연기한 게 분명했어요. 안 나오는 눈물 짜내면서요. 아들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아프면 소용없다고 팔팔할 때 놀러 다니자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요? 전 일부러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기요. 그분 웃음기 싹 감추고 억지로 울상을 짓더라고요. 가세요 그만. 연기 그만하시고요. 가서 수제비 실컷 드시고 다신 찾아오지 말아요. 이러니 성진 씨가 치를 떨죠. 8살 아들 버리고 다른 남자랑 야반도주 했다면서요.
그리고 2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고요. 갑자기 왜 이래요? 아픈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다신 오지 말라고요. 너 참 싸가지 없다. 그래도 내가 시험인데 처음부터 인사도 제대로 안 했지? 내가 찾아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정말 눈이 뒤집힐라 그러네. 나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정도로 곱게 보내주는 것도 불쌍한 우리 남편 생각해서인 줄 알아요. 빨리 안 가요? 성진 씨 속, 내 속 뒤집지 말고 이제와 시어머니 노릇 생뚱맞게 하지 말고 가라고요. 그 뒤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미친 여자처럼 들이받았던 것 같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날뛰었더니 시 고모님이 보시고 뛰어오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한판 하셨어요. 어린 아들 가슴에 대못 받고 떠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여긴 왜 또 찾아오냐고 난리를 치셨죠. 그분 가고 나서 고모님이랑 한참을 울었네요. 성진 씨가 너무 불쌍해서요. 며칠 후 남편 회사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줬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를 해왔다고요. 해외에 오래 살다 왔다면서 성진 씨랑 연락을 하고 싶다고 애걸복걸 했나봐요. 알고 보니 시 고모님 지인분이 건너 남편의 친어머니랑 알고 지냈는데 그분을 통해 말이 갔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어머니는 출세한 아들 덕 보려고 연락한 건데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차라리 끝까지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골치 아프게 그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대노하셨습니다. 왜 이제와 엄마 노릇하려고? 내 아들 아픈 것도 속상하고 괴로운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거한테 신경을 써야 돼. 세아가 상 좀 말아라. 괜히 성진이 위안답시고 그 여자랑 연락하지 마. 짐승보다 못한 종자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단돌이 하마.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말이야. 내가 희작해. 가만 안 둘 거야. 의리도 없지. 그 불려시랑 여태 연락을 하고 살아? 나한텐 한마디도 없이? 됐어, 그만하자. 너랑 내가 그 여자 접근하는 거 막아보자고. 드라마에서 보는 해피엔딩 같은 건 없었어요. 저와 시아버지, 고모님은 남편을 위해 그 여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도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영 피하고 싶었던 남편과의 이별을 겪게 됐어요. 남편은 한 달 반 만에 그 아까운 삶을 놓아버렸죠. 진통제로 살며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앙상해진 모습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나중엔 저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서서히 끝을 향해 가더라고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슬픔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마지막 임종을 지키며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성진 씨, 사랑해. 당신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어. 덕분에 나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당신 추억하면서 행복할 거야. 성진 씨, 수고 많았어. 많이 아팠으니까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 자기 좋아하는 바다도 실컷 가고. 여보, 자기야, 사랑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더는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오열하면서도 그 말을 이어갔어요. 큰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데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 씨 생모가 다시 나타나 판을 뒤집더라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돈, 남편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지인들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뻔뻔스럽게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여자는 유산 욕심 있는 걸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나도 권리 있어. 내가 성진이 낳았다고.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 목 요구할 수 있고 순순히 내놔야 할 거야. 시끄러울 것도 없어. 순리대로 하자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씨부려. 야, 어린 아들 내팽개치고
젊은 남자 좋다고 야반 도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순리, 이놈 벼락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 아들 장례식장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놈의 돈 얘기가 전부냐. 어쩌면 너 때문에 우리 성진이 아팠을지도 몰라.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속으로 울었을 거냐고. 미안하지도 않냐.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장례식장에 모인 친지들이 한마디씩 하는데도 그 여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시 고모님은 거의 실신을 할 정도로 성진 씨 생모를 몰아쳤습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브라질에서 귀국해서 오자마자 성진이 보고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다고. 어린 게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서 거렁뱅이 같은 꼴로 날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패이는 줄 알았어. 야, 집을 나가도 우리 오빠 있을 때 나가지. 해외 출장 가 있을 때 그때 집을 나간 게 애미냐? 그런 것도 엄마야? 넌 죗값을 받아야 돼. 유산? 어디 감히 성진이 돈을 넘봐? 하늘에서 천벌 받아 이거 사.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니 어린 남편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더라고요. 엄마라고 나타난 그 사람이 너무 추악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어떻게 고개 세우고 여길 올 수 있는지 같은 인간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였어요. 다 지난 일 꺼내 뭐 하자는 거야? 천박해서 못 봐주겠네.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난 이제 갈 거고 성진이 유산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야, 너 어딜 도망가? 이리 안 와? 그래, 온 김에 다 같이 따져보자. 네가 성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조목조목 따져보자고. 전하에 독하고 모진 것 같은 이라고. 앞길 창창한 남편과 이별한 것도 가슴이 찢기는데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의 악행에 가족들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35억 정도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 저와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어린 아들 버려놓고 바람나 도망간 엄마도 아들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그 여자 뜻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알아봤지만 법은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많지만 시아버지 남편 생모까지 유산을 받을 수 있어 법대로라면 남편의 생모가 무려 10억이라는 돈을 가져갈 판이었어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가 갖지 못해 아까운 건 절대 아니었고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더 피눈물이 흘렀어요. 하루는 시 고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술 드시러 오셔서 내내 우신다고요. 먼저 앞세운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며 아까워 미치겠다고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지 왜 젊은 생명을 앗아가냐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래요. 오빠, 그만해. 여기 전화 받아봐. 며느리야. 아버님, 저예요. 그만 우세요. 그러다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미안하다 세아가. 이 다 후회스러운 일뿐이야. 성진이 어려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다. 다 애비가 못난 탓이지 뭐. 지금 이 꼴을 봐라. 자기 버린 애미가 돈 타령만 하는데 이 성진이 눈을 편하게 감았겠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이제 그만 주무세요. 성진 씨가 아버님 약주하실 때마다 걱정했어요. 건강 상하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래, 그만하마. 이제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지만 세아가, 내가 그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성진이가 번 돈 그 여자한테 못 가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사는 동안 엄마의 정도 느껴보지 못하고 원망 속에 눈을 감은 남편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외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 온 생모, 그 여자의 얼굴에는 슬픔 같은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당당하고 야멸차기 짝이 없었어요. 저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생모도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었죠. 일방적으로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자기 유산 받을 거 있다고 억지 주장하며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전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 그늘에서 순리대로 사는 저는 없었어요. 할 말도 하고 지킬 건 제 힘으로 지켜야 했죠. 쓸데없이 전화 문자 하지 말고요. 한번 만나죠. 나도 좋다. 진작 그럴 것이지. 만나기로 한 날 햇살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남편은 꿈에서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꼭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죠. 힘내라고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 어깨를 꽉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모 약속 장소에 거들먹거리며 나오더라고요. 새빨간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어찌나 진한지 누가 보면 집안에 경사가 있는 줄 알 거예요. 유산 포기해요. 당신 그 돈 절대로 가질 수 없어.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영희 이해를 못하는구나. 우리 성진이 똑똑해서 명문대도 나오고 사업해서 큰돈 벌었는데 보아하니 남편 덕만 보고 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다. 나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 말 집어치우고요. 유산 포기해요. 그 말 하려고 나왔어요. 남편 생모는 느긋한 표정으로 커피를 주문하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노리고 있는 돈 못 받을 거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거기엔 진짜 남편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죠.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정부터 시아버지와 시고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고요. 한편으로 무지 속상했습니다. 친모한테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와 방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 어릴 때 밖에서 문 잠가놓고 외출해 혼자 두려움에 떨며 밤을 샌 일부터 곰팡이 핀 썩은 빵을 먹으라고 준 일, 엄마를 떠올리면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만 떠올라 괴롭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죠. 시고모님을 처음 본 날도 써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펑펑 울었는데 그분이 고모였고 고모한테 엄마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는 가슴 찡한 얘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고모님께 전화를 드리니 펑펑 우셨어요. 성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 어린 게 한 번도 티를 안 내 나는 몰랐다. 성진 씨 기억력 좋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것도 다 기억할 게 뭐야. 나 가슴이 애려서 더는 못 듣겠다. 저 성진 씨 생모 만나서 확실하게 해두려고요. 유산이고 뭐고 꿈도 못 꾸게 만들 거예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근데 그 여자가 물러설까? 하는 데까진 해봐야죠. 더 이상은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각오로 남편의 생모를 만난 거였어요. 제가 유산 포기하라고 더 괴롭히면 가만 안 있겠다고 난리치니까 그 여자 저한테 물까지 뿌리더라고요. 건방진 것 같은 이라고? 고작 2년 살아놓고 뭐? 왜? 우리 성진이 죽으니까 그 돈 남주기 아깝나 보지? 싹 다 네가 해먹고 팔자 고치고 싶냐? 어디 네 뜻대로 되나 보자. 나쁜 것. 어디서 우리 성진이래. 내 남편 엄마는 고모 한 분이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맺힌 한 풀지도 못하고 갔어. 낳기만 하면 엄마예요? 어린 아들 굶든 말든 팽개치고 남자랑 바람나 도망간 것도 엄마야? 야, 막말로 네가 나한테 버림받았냐? 우리 성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이래? 법이 안 그래. 어디 법대로 하자고.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살아있으면 저렇게 변명하고 핑계 만들고 그렇게 살아서 좋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랑 말씨름을 하려니 속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게 그 여자 빚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저랑 잠깐 있던 그 사이에도 전화 문자가 빗발쳤어요. 슬쩍 봤더니 빚 독촉이었죠. 자기 딴엔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는데 통화 내용 소리가 고스란히 다 들렸어요. 왜 이래 정말. 나 남의 돈 쓰고 입 싹 씻는 사람 아니네요.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깔끔하게 갚을 수 있어. 그래. 김 사장, 자꾸 나한테 이러면 뭐가 좋아? 내가 그 빚 갚는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라고. 돈 나올 때가 있다니까. 어린 아들 버리고 도망가 순 엉망으로 살아놓고 그 빚 성진 씨 돈으로 갚으려고 탐욕을 부리는 걸 보니 더더욱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런 지독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고집 안 부리고 살아왔는데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전 대놓고 추궁했죠. 도대체 빚이 얼만데 이렇게 전화에 불이 나냐고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자기 받을 돈만 받으면 끝이라나요? 누구 마음대로 받을 돈 운운하는지. 사실 그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가방 속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내 초음파 사진이에요. 아침에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나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 사이에 자식이 생겼다고요. 대변에 그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대뜸 의심부터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네 거야? 네 초음파 사진 맞냐고? 거기 위에 내 이름이랑 오늘 날짜 있잖아요. 보라고요.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테이블을 깨질 것처럼 내리쳤습니다. 자식이 생겼다고? 성진이 사이에? 아니 이걸 왜 이제 말해? 너 언제부터 알았어? 할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고 당신은 상속에서 밀려났다는 거죠. 뭐? 네가 뭔데? 변호사라도 돼? 임신한 게 뭐 벼슬이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린지 안 되는 소린지는 차차 알게 될 거고요. 경고하는데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아요. 내 경고 우습게 들으면 안 될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이었어요. 놀랍게도 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몰랐던 사실입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기 전에 임신이 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경 쓸 수도 없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였죠. 생리가 없긴 했지만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 그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대충 넘어갔고요. 남편 장례식 마치고 너무 힘든데 생모까지 유산 문제로 괴롭혀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됐고 뜻밖에도 임신이었던 거였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제 반응에 당황하더라고요. 아기 아빠 얼마 전에 눈 감았거든요. 갑자기 암 진단받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꿈에도 몰랐어요.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너무 작고 또 신기해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까지 눈물바다가 됐었죠. 전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마냥 기뻐하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까지 생겼으니 더욱더 남편 재산을 지켜내야 했어요. 전 변호사에게 아기가 뱃속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산모가 진통을 할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민법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해야 사람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나 단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상속 문제에선 태아일 때부터
인간으로 대우받고 상속 권리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땐 저와 시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자식이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어요. 상속 1순위가 태아가 되는 거였죠. 남편의 생모는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없을 때 10억이란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전 똑부러지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난 당신 생각처럼 무식하지도 순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뭘 받으려고? 앞으로 억지 주장하지 말고 더러운 욕심으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만 가볼게요. 그 여자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건 아니라고 미친 여자처럼 날뛰는데 제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임신은 저도 예상 못했지만 저 사람 돈에 환장한 낭편의 생모도 놀라긴 했을 거예요. 10억 거저 먹을 생각에 깔깔거리며 웃더니 얼굴이 사색이 된 꼴은 볼만했습니다. 전 그 길로 친정에 갔어요. 시아버지와 시고모님보다 먼저 부모님께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셨죠. 엄마, 나 아이 낳을 거야. 그러고 싶어. 행여 이상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보. 미애하고 싶은 대로 하게도 더 험한 생각하지 마. 다 지 팔자고 운명이다. 결국 친정 부모님은 저와 아기를 받아주셨어요. 배 불러오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사시던 집 세주고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오기로 하셨죠. 같이 키워주시기로 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고모님도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걸 몰랐냐고. 장례식 때 참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기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성진 씨 생모 때문에 못 볼 꼴까지 보는 와중에도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니 보통 강인한 아이가 아니겠다면서도 눈물을 찍어내셨습니다. 큰 결심했구나. 그래, 좀 달라 보이네. 험한 일 겪으면서도 네 얼굴 그렇게 나쁘지 않어. 성진 씨 떠나고 저 하나 달랑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다짜고짜 기운이 나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많이 오셨지만요. 세아가 고맙고 미안하구나. 네 앞날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말 보태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힘들면 고민하지 말고 말해. 물신양면으로 도우마. 성진이도 그러길 바랄 거야. 네, 고맙습니다. 성진 씨가 우리 아이가 생겼다는 거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시한부 선고받기 전에 알았으면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지구상에 혼자 아빠가 된 것처럼 좋아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었을 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제가 둔감했던 게 다행이라 여겨졌어요. 그저 감사하게 여기면서 태교도 하고 이제 제 몸을 좀 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어른들에게 상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도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저와 같은 순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생모는 10억이라는 큰 돈, 그 소중한 돈을 만질 수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들 정말 그게 맞냐고 확실히 알아본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변호사한테 확인한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 이게 옳지. 자식이 있는데 지가 무슨 권리로. 이 알턴이가 쑥 빠졌네.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아이고, 난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 여자만 생각하면 이가 득득 깔리고 밤에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래, 이제 너랑 뱃속 아기가 상속받는 거란 말이지? 네, 그렇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여편네 면상 볼만 했겠구나. 그렇지 그럼. 어딜 성진이 돈을 넘봐? 이제 우리 나쁜 생각은 하나도 하지 말고 태어날 꼬물거리는 녀석 그 예쁜 애기 생각만 하자. 남편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가족들 웃는 모습을 봤네요. 그날 밤부터 잠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된 건지 그동안 못 잤던 잠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해가 뜨는지 밤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는 동안 꽂은 핸드폰에는 수백 개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남편의 생모는 여전히 10억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한테 색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수백 통의 문자 내용은 딱 그 여자다운 거였어요. 놀랍게도 태아 친자 검사를 하자는 거였죠. 자기가 급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나빴지만 확실히 끊어내고 싶어 제가 그쪽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자꾸 이러냐고 경고하지 않았냐 했더니 다짜고짜 언성부터 높이더라고요. 너 나는 못 속여. 초음파 사진? 그까짓 거 남의 거 쓸 수도 있고 또 네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씨가 우리 성진이 씨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평생 남들 속이고 등쳐먹으면서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만 사는 줄 아나 봐요. 성진 씨 아기 맞으면 그땐 어떡할 건데요? 그럴 리가 없어. 유명한 병원 가서 태아 친자 검사부터 해내. 누굴 속이려고? 난 절대로 그냥 이렇게 못 넘어가. 누구 좋으라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고 시아버지는 화를 엄청 내셨고 고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 심정이야 말도 못하죠. 더러워서 피하는 심정으로 그냥 무시하자는데 그래도 저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확실히 떼어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자 검사 날짜가 정해진 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뱃속 아기한테 몇 번이고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널 지켜줄 거라고, 절대로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요. 그리고 태아 친자 검사를 하는 날 병원 앞에서 남편 생모와 마주쳤습니다. 전 친정엄마 시고모님이랑 같이 갔고 그 여자는 혼자 나왔더라고요. 뭐가 쫄리니까 우르르 나오지. 그러게 거짓말은 왜 해? 터진 주둥이라고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옛날 같으면 넌 사대문 안에서 돌팔매질 당했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다 너같이 사는 줄 아니? 오늘 결과 똑똑히 봐둬라. 전 침착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뱃속 아기는 성진 씨와 저의 결실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너무 당연한 결과에 저와 가족들은 담담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 생모는 뒤집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성진이 애라고? 왜 하필 그때 임신을 했어? 왜? 아이고 분해. 여기 담당자 나오라고 그래. 진짜 정확한 거 맞아? 내가 실력 있는 의사 해달랬잖아. 그 여자는 거의 눈이 뒤집혀서 욕하고 복도에 거의 드러누워 온갖 진상짓은 다 하더라고요. 절 다시 붙잡고 다른 병원에 또 가자고 해서 그럴 일 없다고 있는 힘껏 뿌리쳤죠. 그 여잔 결국 병원 가드에게 붙잡혀 강제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가주세요. 저기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한 제 딸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가는 데마다 분란만 일으킨다니까요. 미애야, 가자. 저 꼴 더 볼 것도 없어. 전 친정엄마, 고모님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악연이 끝났기를 바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살던 집을 전세 준다고 내놨어요. 전 남편의 유품도 슬슬 정리하며 몸을 챙겼고요. 임신, 출산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책이랑 이것저것 주문도 하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잠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빨래를 개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전 놀이동산 같은 데 있었고 어떤 아이랑 같이 솜사탕을 먹고 있었죠. 아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둘은 무척 가까운 사이였고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사러 간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여보, 자기야. 저 멀리 관람차가 돌고 있고 알록달록 풍선 파는 곳도 보였죠. 평화롭고 따뜻한 날이었어요. 꿈속이지만 남편이 저랑 아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안심됐죠. 아이랑 손잡고 슬슬 남편을 찾아갈까 할 때였어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든 상태에서 헷갈렸던 것도 같아요. 벨소리는 곧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죠. 곧 문자가 와서 보니까 택배가 왔더라고요. 일어나는데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영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몸도 무겁고. 우리 애기가 많이 컸나 보네. 현관문을 열고 택배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였어요. 전 기절하게 놀랐어요. 남편의 생모가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고 놓지 않았죠. 내가 사과하러 왔다. 그동안 내가 한 거 미안해서 그래. 잠깐 얘기 좀 하자. 갑자기 무슨 사과를 한다고 이래요? 이 손 놔요. 전 기를 쓰고 그 여자 손을 현관문에서 떼어냈어요. 간신히 몸으로 문을 가로막고 섰는데 이상하게 막 웃으면서 비굴하게 굴더라고요. 1층에 공동 현관이 있고 경비 아저씨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한테 무슨 사과요? 누구한테라니? 너랑 아기한테 사과한다는 거지. 나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야.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란다. 혼자 애 낳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제 우리 왕래하며 살자. 헛웃음이 나오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태아 친자 검사를 한 이후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남편의 생모는 작전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그럴 생각 추호도 없고요. 가요 그만.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소름 끼치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이 사람 스토킹으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대놓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원하는데 이러냐, 당신 이러는 거 지긋지긋하다 했더니 저한테 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양심이 있지. 애기 생겨서 알 거 아니야. 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끔찍한 진통하면서 죽을 각오로 낳는 게 출산이야. 너 내가 성진이 안 낳았으면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집에서 호강하며 사니? 그러니까 법이 어떻든 내 몫은 줘야 돼. 나 원래 10억 받기로 했던 거 절반만 달라고. 내가 무슨 강도니? 엄마로서 자식 낳은 공은 있다. 또 이러시네.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기른 정은 상관없이 낳은 정만 있으면 5억쯤은 문제 없다? 말이 안 되고요. 그만 가세요. 오늘로 이 징그러운 악연 끝내자고요. 스토킹 알죠? 그것도 범죄예요. 당신 이러는 거 범죄 행위야. 왜 이래요 진짜? 남편 생모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손을 싹싹 빌면서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다 사정이 있었어. 성진 아빠가 해외 나가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데 생활비는 뚝 떨어지고 일단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니. 그래서 돈 벌러 떠난 거지. 바람 펴서 간 거 아니다. 같이 떠난 남자는 일자리 주선한 사람이었어. 일단 내가 가서 돈 벌고 성진이 데리러 오려는 거였고 집에 물도 있고 밥도 다 차려놓고 갔는데 성진이가 그때는 늦돼서 애가 좀 모자라서 못 찾아 먹고 짐승같이 뒹구는 걸 걔 고모가 보고 아야! 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분갈이 하려고 현관 앞에 세워둔 흙을
그 징그러운 여자한테 부렸습니다. 하다 돈 때문에 아깝게 세상 떠난 아들까지 욕을 먹이다니 대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도저히 못 참아. 감히 누굴 욕해? 늦되고 모자라? 그 아들은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버렸고 어떻게 학대했는지 다 기억한다고. 그래서 용서도 못하고 끝까지 아파했는데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살아서 다시는 당신 보고 싶지 않아.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엉엉 사무치게 울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제 치맛가랑을 잡았습니다. 아유, 앞이 안 보여. 흙이 눈에 들어가서 나 좀 도와다오. 그 여자는 억센 힘으로 절 계단 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끌려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 전 버텼고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는 절 계단 쪽으로 밀어냈고 전 집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전 큰일을 겪고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솔직히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전 균형을 잃었고 계단 끝에 서게 됐어요. 그 여자가 막 저를 밀려고 하는데 힘이 딸리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난간을 버티고 있는데 퇴퇴 흙을 뱉어내던 그 여자가 소름 끼치게 웃더라고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진즉에 다 핑계였죠. 여태까지 눈이 좋았겠지만 이젠 끝이야. 5억? 내가 미쳤냐? 난 그 10억 무슨 수를 써서든 받을 거거든. 잘 가라. 순간 저는 그 여자한테 떠밀렸고 그대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충격과 공포, 고통으로 의식은 희미해졌고 계단 위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남편의 생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안 돼. 우리 아기. 우리 애기. 그대로 전 기절을 했고 기억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전 익숙한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새아가, 새아가, 나다. 정신 드냐? 아버님. 시아버지는 그 여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질 지경으로 버티고 있었죠.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야다하다 이제는 사람을 밀고 폭력까지 써. 저기 경찰차 소리 들리지? 이 콩밥 좀 먹어봐라, 이 벼락 맞을 인간아. 저 계단에서 굴렀어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그때 경찰과 소방관들이 들이닥치는 게 보였고 전 또 한 번 까무러쳤습니다.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 시고모님까지 다 계셨죠. 애기, 우리 애기는? 설마 잘못된 거 아니지? 나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 엄마! 다행히 이상 없어. 하늘이 도왔다. 너도 아기도 정말 큰일 날 뻔했대. 너랑 아기랑 무사하대. 너도 이렇게 깨어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경찰에게 진술하고 오시는 길이었어요. 아버님은 아까 목격한 장면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날따라 늦잠을 주무셨대요. 웬만하면 저한테 연락도 먼저 안 하시고 집에 찾아오시는 일도 없는데 그날은 유달리 제가 궁금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일도 미루시고 아침에 딸기를 사서 오셨대요. 평소 같으면 아버님이 절대 오시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현관문 앞이 흙천지가 되어 있고 비상구 쪽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였습니다. 뛰어가 보니 제가 굴러떨어져 기절했고 남편 생모가 그 계단을 뛰어내려가 제 배를 발로 차기 직전이었대요. 아이 당장 멈춰!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사이 남편 생모는 도망을 쳤지만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말았던 거였어요. 아버님과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전 빠르게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버티셨대요.
아주 지독한 여자라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표독스럽고 죄질이 나빠졌다면서 아까의 상황을 떠올리셨어요. 그래, 사람 탈을 쓴 짐승이지 네가. 애저녁에 알아봤지만 이렇게까지 독하고 악에 바쳤을 줄은 몰랐다. 넌 이제 콩밥 먹을 준비해라. 왜 이래? 나 쟤한테 맞았어. 왜 나한테만 그래? 그 입 암 다물어. 형사님, 이 여자 돌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먼저 앞세운 아들 돈에 환장해서 임신한 며느리 계단에서 밀고 발로 차려는 거 제가 다 봤다고요. 그렇게 남편의 생모는 경찰에 잡혀갔고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집 CCTV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 여자가 저 계단으로 미는 그 장면 고스란히 녹화돼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저한테 수없이 보낸 문자들,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과 욕들이 쓰인 문자 역시 증거가 되었어요. 전 아기가 무사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직접 듣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 저랑 제 뱃속의 아기를 해치려고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가방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방망이 같은 것도 나왔대요. 며칠을 건물 주변에서 염탐하고 택배 기사들 오갈 때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도 영상에 다 잡혔습니다. 그렇게 질긴 악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어요. 어이구 속 시원해. 마음 같아서는 5,000년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구만. 어디 사람 같아야 말이지. 잘 됐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상종 못할 인간. 살인 미수로 콩밥을 먹는 그 여자, 이제와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게 됐네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짐승 같은 본능 버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데 큰 기대는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하셨어요. 최서방과 좋은 추억도 많았겠지만 이제는 운이 다한 집 같기도 해서 애가 태어날 거 생각해서 기분 좋게 새 출발하면 어떻겠냐. 그럴까? 나도 이번 일 겪고 처음으로 이사 생각이 드네요. 엄마 아빠 들어오시면 한동안 그냥 살려고 했는데 성진 씨 추억도 있고 해서. 결국 전 이사를 결심했고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다시 구했어요. 넓은 복층 집으로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곳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전 안정을 찾아갔고 어느새 출산 예정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게 되니까 새삼 아기 낳을 때가 되었구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예정일이 이틀 지난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출산의 고통 생생하게 겪으며 우리 딸 리안이랑 만나게 됐어요. 강보에 쌓인 리안이의 얼굴은 어쩜 제 남편과 꼭 닮아 있었죠. 리안아, 엄마야, 엄마. 너무 기쁘고 행복해 눈물이 흘렀어요. 성진 씨, 리안이 너무 예쁘지? 우리 애기 당신 꼭 닮았다? 내가 당신 목까지 잘 키울게. 나랑 우리 딸 지켜봐줘야 돼.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여보, 보고 싶어. 남몰래 뜨거운 눈물도 흘렸지만 제 마음엔 반가움과 기쁨이 넘쳐 흘렸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어른들 모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 때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딸의 엄마니까요. 잠 못 이루며 수유를 하고 열 있는 아기 밤새 간호하며 자식 사랑이 뭔지 하루하루 깨우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돈 걱정 없이 리안이를 키울 수 있어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참 큽니다. 전 원래 사치라는 걸 몰라요. 있는 돈 알뜰하게 정확하게 쓰며 리안이와 제 미래를 단단히 챙기고 있습니다. 참, 매일같이 육아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남편한테 말하듯 쓰는데요. 우리 리안이가 오늘은 뭘 먹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걷기 시작했고 무슨 말부터 했는지 별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멍하니 펜을 놓치기도 합니다.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요. 그럴 땐 우리 남편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미애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야? 너무 맛있는데. 감동이다 정말. 자기야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지켜줄게. 나만 믿어. 나 당신 믿어. 나 리안이랑 잘할 수 있어. 그치? 딸이 유난히 칭얼거리는 날이면 집 근처 공원에 있는 폭포를 보러 갑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 그 위용의 아기가 깜짝 놀라서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하는데요. 폭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아기도 자라고 성인이 되겠죠. 제가 남편을 만날 날도 가까워져 오고요. 사랑이 있어 아픈 만큼 행복한 날들에 감사하며 사연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